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진짜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고 이제는 편하게 살아보자 마음먹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그 결정을 그렇게 후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집이 팔리고 손에 목돈이 들어오자 마음이 묘하게 풀리더군요. 이제는 일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는 생각에 여행도 가고 친구들 만나며 호기롭게 밥도 사고. 그런데 집 대신 들어간 전세 아파트 집주인이 부도가 나면서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뻔한 겁니다. 그때 느낀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우리 진짜 어디서 살아야 하냐라고 묻던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앉아버렸죠. 아마 제 얘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은퇴하고 집을 팔아서 생활 자금이나 투자금으로 돌리는 건 흔한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1. 은퇴 후 집 한 돈이 달콤한 독이 되는 순간. 은퇴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집이 너무 크다 또는 지금 집 팔면 시세 차익이 꽤 되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을 팔고 난 뒤에 계획이 허술하면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30년간 모은 월급은 아껴 쓰는데 한 번에 들어온 목돈은 원래 내 돈이라는 인식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 제안이 들어오면 솔깃해지고 자녀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훅 빼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돈을 잃으면 다시 벌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2. 전문가가 말하는 집 판 뒤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상황. 부동산 재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집 판 돈은 은퇴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잘못 굴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를 보면 세 가지 위험이 반복됩니다. 첫째,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입니다. 큰 평수를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 보증금을 잇는 경우가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 혹은 갓 지은 소형 아파트가 위험합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제 경우처럼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둘째, 무리한 투자입니다. 주식, 코인, 해외 부동산, 심지어 지인 사업 투자까지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집 한 돈을 한 번에 잃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들어갔다가 원금은커녕 생활비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셋째, 예상보다 빠른 생활비 소진입니다. 집이 있으니 월세 부담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전세나 월세로 살면 매달 나가는 돈이 확 늘어납니다. 그 사이 물가도 오르고 자녀나 손주에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죠. 3. 현실적인 사례 세 가지. 사례 1. 62세 김모 씨의 전세 사기 경험. 김 씨는 은퇴 후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로 내려갔습니다. 전세로 깔끔한 신축 빌라를 계약했는데 1년 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중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아파트 전세로 옮기면서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집 팔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팔았어요 라는 말이 아직도 남습니다. 사례 2. 58세 박 부부의 투자 실패. 집을 팔아 5억 원을 손에 쥔 박 씨 부부는 지인의 권유로 음식점 프랜차이즈에 투자했습니다. 초반엔 잘 되는 듯 했지만 2년 만에 폐업. 빚만 남았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은퇴 후 목돈을 투자로 날리면 재기하기 정말 힘들어요 라고 씁쓸하게 웃더군요. 사례 3. 65세 이 씨의 생활비 고갈. 이 씨는 자녀 결혼자금 2억 원을 주고 여행과 취미생활에 매달 500만 원씩 썼습니다. 4년 만에 잔고가 0원이 됐고 결국 전세에서 월세로 옮겼습니다. 그땐 돈이 많으니 이게 언제 줄어드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4. 안전하게 집 팔아 쓰는 방법. 그렇다면 집을 팔고도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거주 안정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집을 판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거주할 수 있는 전세나 소형 아파트를 먼저 마련하고 남은 돈을 굴려야 합니다. 둘째, 분산 보관과 안전 투자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계좌에 넣어두지 말고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접근해야 하죠. 셋째,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벌어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목돈을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5. 결국 집은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은퇴 후 집은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이자 마음의 안전망입니다. 집이 있으면 생활비가 빠듯해도 마음은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매달 월세 전세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죠. 저는 그때의 위기를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덕분에 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았고 작은 아파트를 다시 마련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은퇴 후 집을 판다는 건 목숨줄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는 거죠. 그럼 앞서 드린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은퇴 후 집을 팔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실전 매뉴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집을 팔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안전진단. 집을 팔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건 단순히 시세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3단계 생활비 진단을 권합니다. 첫째, 현재 고정 지출월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과 변동 지출식 비여행 의료비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둘째, 1년 총 생활비를 산출합니다. 셋째, 집을 팔았을 때 남는 순수익을 이 생활비로 나눠 몇 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 5억 원이 남고 1년 생활비가 4천만 원이라면 1213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물가 상승률 34%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0년 뒤에는 지금 생활비가 최소 1.31, 5배로 오릅니다. 2. 거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 집을 팔 때 가장 큰 실수는 먼저 팔고 나중에 집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해서 생각보다 전세월세 조건이 금방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기 전에 들어갈 집 계약부터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집주인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 당압류 내역이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 시세보다 510% 낮으면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컨설턴트들은 전세 보증금을 집값의 70% 이상으로 잡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회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3. 목돈 관리 한 곳에 묶어두지 말기. 집을 팔면 목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통째로 한 계좌에 두면 위험합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있는 만큼 쓰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 계좌, 23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예금, MMF에 두고 매달 정해진 금액만 인출. 비상금 계좌, 갑작스러운 의료 비수리비 등을 대비한 1천, 2천만 원. 투자 계좌, 원금 손실이 적은 상품 위주 국채, 우량 채권형 펀드, 일부 배당주로 구성.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계좌는 절대 전체 자산의 2030%를 넘기지 않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손실 방지가 더 중요합니다. 4.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 집 한 돈이 들어오면 온갖 제한이 몰려듭니다. 이거 하면 원금 보장에 연 8% 수익 같은 말은 90%가 위험합니다. 특히 지인이나 친척의 제안이라도 반드시 서면 계약사업 재무제표 담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은퇴자는 지인의 카페 창업 제안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손실 발생 시 투자금 반환 불가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처음엔 대충 보고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목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냉각 기간을 두고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 집을 팔아도 안전하게 사는 단계별 전략. 정리하면 은퇴 후 집을 팔아도
길바닥에 나앉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거주, 안정성 확보, 팔집과 들어갈 집을 동시에 계획하고 전세, 보증, 보험 등기 부등본 확인 필수. 2단계 생활비 계산, 1년 총 지출 물가, 상승률, 의료비 예상액 포함. 3단계 자산 분산,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분리관리. 4단계 투자, 절제 전체 자산의 30% 이상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기. 5단계 유혹 차단 사업 투자 제한은 무조건 서류와 재무 검토 후 결정. 6. 결론. 집을 판다는 건 단순히 현금화가 아니라 내 평생의 안전망을 바꾸는 일입니다. 계획 없이 팔면 하루아침에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재정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면 은퇴 후에도 집을 팔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팔 수 있지만 계획 없는 집 판 돈은 절대 쓰지 마라. 목돈의 달콤함은 잠깐이고 안전은 평생이니까요.